20대 남성이 자기 집 마당에 농구공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공을 찾으러 온 6살 소녀와 부모에게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뉴욕시 브롱스에서 30대 남자가 끔찍하고 잔혹한 아동학대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여러 명의 한인들에게 공사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뒤 도주한 한인 사기업자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범행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절도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상습 절도범들의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18개 주 사법당국이 연방도로교통안전국에 현대 기아 차량에 대한 도난 방지 강제 리콜을 실시할 것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백악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 언급에 대해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백악관이 러시아 측의 잇따른 안보 위협 발언과 관련해 한국은 미국이 방어를 약속한 동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 조정관은 러시아 측 발언 수위와 무관하게 한미 동맹은 굳건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That we have a treaty alliance with South Korea. We take that commitment very, very seriously, and I'd leave it at that. 커비 조정관은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무기 지원 가능성 언급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엔 한국은 이미 우크라이나에 1억 달러 상당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했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의제에 우크라이나 관련 현안이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I have absolutely no doubt that they will talk about a range of challenges, not just in the Indo-Pacific, but across Europe and in Ukraine. 미 국무부 브리핑에선 한미 정상이 정상회담에서 도감청 의혹을 논의할 수도 있느냐는 질문이 나왔는데 베단트 파텔 수석 부대변인은 일단 앞서가거나 추측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대신 각국 정상들은 기밀 유출과 관련한 미국의 대응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무기 지원 여부와 기밀 유출을 둘러싼 도감청 의혹 등이 불거진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관련 현안에 대한 한미 정상 간 논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북한의 핵실험 우려에 대해 만약에가 아니라 언제냐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김양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선 주한미군 사령관은 핵무기를 운용하겠다는 김정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만큼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은 만약에가 아니라 언제냐의 문제라며 경각심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김정은이 적의 공격을 즉시 핵무기로 반격하는 2차 타격 능력을 개발하고 있다며 지난 1년간 여러 종류의 다른 2차 타격 역량을 보였다고도 했습니다. 이 같은 2차 타격 능력은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를 겨냥한다고도 분석했습니다. All of which could lead to a second strike capability. I mean, he is clearly focusing on the theater ballistic missile capability, not just on the peninsula regionally, but globally. 북한이 최근 시험한 신형 무기에 대한 평가도 나왔습니다. 존 아퀼리노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북한의 최근 화성 17형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관련해 분석을 어렵게 하기 위해 일부러 고각 발사했다고 봤습니다. 고체 연료로 된 로켓 엔진의 사용은 효과적으로 작동한다면 기존 액체 연료 기종보다 더 빠르게 미사일이 이동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공화당 상원 의원은 미군의 한국 주둔 이유를 묻기도 했습니다. This is why we should have troops in South Korea, why we should make sure that South Korea remains as an independent country. 이에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 방위에는 실체적인 것을 뛰어넘는 무형의 가치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I think it's a more of an intangible than it is a tangible. 의회 청문회에서 주한미군 사령관은 예산 부족 문제도 토로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과 각종 정보전에서 중국, 북한, 러시아와 비교할 때 경쟁력이 걱정된다는 겁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자기 집 마당에 농구공이 굴러왔다는 이유로
공을 찾으려던 6살 소녀와 부모에게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건은 지난 18일 저녁 7시 40분쯤 노스캐롤라이나주 게스턴 카운티에서 벌어졌습니다. 길거리에서 놀던 아이들의 농구공이 이웃집 마당에 떨어졌고 공을 찾으러 마당에 들어간 아이들에게 24살 로버트 루이스 싱글터리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한 아이가 아빠를 불렀고 아빠가 싱글터리에 찾아와 아이에게 욕하지 말라고 하자 갑자기 집에서 총을 들고 나와 총격을 가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6살 여아와 부모가 다쳤는데 특히 아빠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웃 간에 총격이 발생한 사실에 대해 큰 충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경찰은 도주한 싱글터리가 무장한 상태로 위험한 인물이라면서 검거를 위해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들을 전깃줄로 감아 포박한 뒤 야구방망이와 총기로 구타를 가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KBTV 김용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화요일 34세 마이클 라모스는 브롱스의 버크 에버뉴 아파트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전날인 월요일 밤 라모스의 이웃은 그의 집에서 들려온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라모스가 돌보던 14세 남자아이와 15세 여자아이는 발견 당시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으며 라모스가 끼니를 챙겨주지 않은 탓에 비정상적으로 말라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라모스의 어머니가 아이들의 보호자 역할을 자처해왔으나 지난 12월 그녀의 사망 후 라모스가 아이들의 양육을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라모스는 지난 1월을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아파트 안에 가뒀고 몇 주 전부터 구타와 협박 등의 학대를 이어왔습니다. 경찰은 라모스가 대문을 자물쇠로 잠궈 놓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라모스가 아이들을 수갑이나 전선으로 묶어 야구 배트나 총기로 구타했으며 아이들이 울거나 소리를 지를 것을 대비해 음악을 크게 틀어 놓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웃들은 라모스가 좋은 사람이었다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He's a good man. He's a good man. Like I'm surprised by everything. Like that's crazy. 아이들은 뉴욕 경찰청에 구조되어 근처 의료시설로 보내졌습니다. 담당인은 아이들이 먹는 걸 다시 연습해야 할 정도로 위장이 음식물을 소화한 지 오래됐다고 전했으나 이외에 심각한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덧붙였습니다. 라모스는 아동학대, 불법 무기 소지,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KBTV 뉴스 김용성입니다. 공사비를 가로채 도주한 한인업자 때문에 피해가 심각하다는 소식 지난 이틀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김경일 기자입니다. 한인 피해자들의 공통점은 처음 주택이나 식당을 리모델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인들에게 피해를 입힌 제임스 허, 한국명 허도 씨의 페이스북입니다. 자신을 목조주택기술연구소 대표로 전원 목조주택기술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말한 IT 업계에서 성공한 아들의 사진이 본인의 사진보다도 많이 게시돼 있습니다. 피해 한인은 허 씨의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오히려 황당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희한테 들려오는 소리는 자기도 아버지하고 담쌌다. 아버지가 하도 그런 일을 해서. 허 씨는 2019년 당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는데 건설회사로부터 면허를 빌려 공사를 맡았습니다. 피해 한인들은 허 씨가 건설회사에 면허를 보여준 만큼 공사가 잘못되면 건설회사에서 책임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라이센스를 빌려주겠습니다. 자기들도 당황을 해갖고 이게 뭐 한두 푼도 아니고 그랬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편지까지 보냈어요. 자기네들은 이 사람을 모르고 아무 적용도 없다고. 그러면서 자기도 피해자지만 우리 사정을 보니까 너무 자기는 너무 안타깝다라고 하면서 이거 똑같은 놈들이라 그래갖고 저희가 스탑 시켰죠. 허 씨는 공사를 맡으면 다른 한인 피해자를 다시 공사 현장으로 데려와 보여주면서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는 수법으로 여러 사람을 연쇄적으로 속일 수 있었습니다. 가주 한인건설협회는 먼저 돈을 요구하는 업자에게 절대 일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사금의 10%가 1,000불이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000불 이상 받아가면 그건 불법이 되는 거예요. 직접 재료를 가서 산다든지 페이를 재료상으로 직접 페이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그래도 피해를 최소화하지 않을까. 또 건설업자의 면허가 살아있는지 등을 주정부 면허사무소 홈페이지에서 사전에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이름을 쳐도 나오고 회사 이름 쳐도 나오고 개인 이름을 쳐도 나와요.
그 라이센스 넘버를 주면 더 확실하게 할 수 있고. 허도는 없어요. 제임스라고 돼 있는 거는 그러니까 아예 없네요, 이분은. 한인 피해자들은 지금도 한인들이 공사 피해를 입고 있다며 허 씨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KBS 아메리카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시카고 도심에서 벌어진 흑인 청소년 난동 사태에 관련 경찰의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폭력 사태를 저지해야 할 경찰들이 방관했다는 이유입니다. 시카고 현지 언론들은 지난 주말 발생한 대규모 난동 사태를 두고 시카고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 흑인 청소년 무리가 20대 백인 여성을 잔인하게 폭행하는 장면이 소셜미디어에서 확산됐는데 경찰이 사건 현장을 그냥 지나쳤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따른 겁니다. 목격자들은 폭행 장면을 보고 911에 신고했는데 순찰차가 다가오다가 그냥 지나쳐갔고 순찰차를 가로막고 도움을 청했지만 경찰이 핸들을 꺾어 피해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들이 자칫 흑인이 주도하는 폭력 사태에 휘말려 인종차별 논란이 될 것이 두려워 사태를 방관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절도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상습 절도범들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950 이하의 절도의 경우 동일 범죄를 3회 저지르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집행유예만 선고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에 절도 범죄가 끊이지 않자 주의회가 상습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950 이하의 물건을 훔치더라도 2번 이상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중절도 혐의를 적용해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업주들은 물론 치안당국 역시 해당 법안의 발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전미 소매업협회에 따르면 상점 절도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도시 10곳 중 3곳이 캘리포니아주에 속해 있습니다. 한국 차량들의 절도 범죄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연방도로교통안전국에 강제 리콜을 실시해 줄 것이 요구됐습니다. 18개 주 사법당국이 참여했습니다. 보도에 윤범수 기자입니다. 키가 없어도 쉽게 시동이 걸리는 차량들. 지난 2021년부터 소셜미디어에 관련 영상들이 확산된 이래 지난해 LA시에서 현대 기아차 절도는 85%가 급증했고 전체 도난 피해 차량의 20%를 차지했습니다. 타주와 다른 도시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We went from what we were experiencing a 1 to 2% of our stolen vehicles were Hyundais and Kias to 38%. 논란이 전국적으로 커지면서 각주 사법당국이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법무부 등 18개 주 사법당국이 지난달 현대 기아 측에 자발적 리콜을 촉구한 데 이어 오늘은 연방도로교통안전국에 강제 리콜을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Or when you consider that law enforcement agencies have had to pull resources from other priorities because so many of these cars are being stolen. The mistakes are obvious and so is the need for action. Yet that action has not been taken by Hyundai or Kia. 현대 기아차 측은 앞서 지난 2월 해결책으로 문제가 된 차량들의 도난 방지 무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사법당국은 그러나 대상 차량이 제한적이고 시기도 오는 6월까지 밀려 있다며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Those software updates are not available at all for approximately 600,000 Hyundai owners plus additional Kia owners, an unknown number of Kia owners, but we believe a significant number. And finally, the only remedy they offered for consumers whose cars can't accommodate the software updates is a steering wheel lock. 지난해 10월 뉴욕주 버펄로에서는 기아 차량을 훔친 10대 6명이 과속으로 달리다 사고를 내 4명이 목숨을 잃은 바 있습니다. 전국 도로교통안전국에 따르면 지금까지 관련 절도 차량 사고만 14건, 사망자는 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LA 주민들이 높아진 물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CLA 러스킨 연구소가 LA 카운티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3%가 생활비의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 63%에서 지난해 69%로 오른 데 이어 올해는 그보다 더 높은 결과가 나온 겁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아파트 임대료와 주택융자 이자율이 가파른 상승폭을 보였고 식당에서 판매되는 음식 가격은 유명 관광지에서 판매되는 수준을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반도체 부족으로 자동차 구매나 리스 가격이 월 $200 이상 폭등했고 자동차를 유지하기 위한 유류비와 보험료 역시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높아진 물가 상승분을 수입이 뒷받침하지 못하면서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고 생활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개그맨이자 방송 진행자로 큰 인기를 모았던 서세원 씨가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병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지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방콕에서 김원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병원입니다. 서세원 씨는 어제 낮 이 병원에서 수액 주사를 맞고 얼마 뒤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고 이후 현지 경찰이 병원 출입을 통제하고 사인을 조사 중입니다. 서 씨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 병원을 공동 운영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교민들은 서 씨가 며칠 전에도 한인 식당에서 반갑게 교민들과 인사하는 등 건강한 모습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왕성하게 식당에서 종종 뵀어요. 여러 군데에서. 일상생활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지인분들과 같이 담배 태우시는 것까지 경담도 막 하시고. 서세훈 씨를 잘 알고 지내던 또 다른 교민도 그가 평소 특별한 지병이 없었으며 갑작스러운 사망에 너무 놀랐다고 밝혔습니다. 90년대부터 개그맨이자 방송 진행자로 큰 인기를 누렸던 서세훈 씨는 영화 제작 실패와 도박 논란에 이어 2014년 당시 아내 서정희 씨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연예계를 떠나 2019년 캄보디아에 정착한 서 씨는 사업과 목회 활동을 이어가면서 재기를 시도해왔습니다. 특히 부동산 개발 사업과 국영 스포츠TV 경영권 인수 등을 추진했지만 자금 조달 등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 캄보디아 한국대사관 측은 서세원 씨의 사망 사실을 확인하고 현지 가족들에게 장례식 등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달과 화성 탐사를 위해 개발한 우주발사체 스타쉽이 첫 시험 비행에 나섰지만 이륙 직후 폭발했습니다. 보도에 이영현 기자입니다. 미국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신형 우주선 스타쉽은 현지 시각 21일 오전 8시 33분 미국 텍사스주 남부 우주발사시설 스타베이스에서 발사됐습니다. 스타쉽은 발사 직후 수직으로 솟아오르다 약 4분 만에 지상 32km 상공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폭발했습니다. 스타쉽 발사 중계팀은 스타쉽이 비행 도중 급격히 해체됐다고 설명했습니다. Starship just experienced what we call a rapid unscheduled disassembly or a RUD during ascent. 당초 스타쉽은 발사 3분 뒤 1단의 추진체가 분리되고 2단에 설치된 우주선이 90분간 지구 궤도를 비행한 뒤 하와이 인근에 떨어질 예정이었습니다. 스페이스X 측은 스타쉽이 시험 비행은 실패했지만 처음으로 이륙에 성공했다며 자축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에 시험 발사를 축하한다며 몇 달 뒤 있을 다음 테스트를 위해 많이 배웠다고 밝혔습니다. 스타쉽은 스페이스X가 달과 화성에 사람과 화물을 보낸다는 목표로 개발한 차세대 우주선으로 역대 발사체 가운데 가장 크고 강력한 로켓인 슈퍼 헤비와 결합해 이번에 처음 발사됐습니다. 스타쉽은 사흘 전에 시험 비행을 시도했다 발사 8분 전 이상이 생겨 시험을 연기했습니다. 이번 시험 비행에선 우주 비행사가 탑승하거나 화물을 적재하지는 않았습니다. 발사장 주변에는 스타쉽의 시험 비행을 직접 보기 위해 수천 명이 모여들어 발사 과정을 함께했으나 비행에 실패하자 아쉬워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뉴욕 맨해튼 주차장 참사에 대한 철거 작업이 한창입니다. 관계 당국은 모든 철거에 2주가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붕괴 참사 현장 인근에 대한 접근이 철저히 통제된 가운데 시작된 이번 철거 작업에는 뉴욕시 소방국 인력이 대거 투입됐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인근 건물들에 대해서는 안전상의 이유로 퇴거 명령이 내려졌으며 퇴거한 주민들에 대한 지원에는 적십자가 나선 상황입니다. 현재 잔해 철거 작업은 추가적인 붕괴 우려 때문에 전문가들의 지휘 아래 크레인을 이용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물 상태가 피해자의 시신을 회수할 수 있을 만큼 안전하다고 판단됐는데 거의 24시간이 걸렸습니다. 주차장 잔해 속에서는 50대 건물 관리인으로 근무해온 피해자 시신을 수습했으며 신원 확인을 위해 시신을 검시관 사무실로 이송했습니다. 또 잔해에 깔려있는 차량들이 가스탱크나 전기 배터리 폭발 등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뉴욕시 소방당국은 차량들의 화재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 건물주가 여러 차례 안전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시 당국은 지난 2003년 11월 해당 주차장 건물의 천장 슬라브 균열과 콘크리트 결함 등 안전 위험 문제들을 지적했지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총 4건의 안전규정 위반을 지적받았지만 모두 시정되지 않았고 건물주가 벌금을 부과받은 선에서 끝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 발생 당시 주차장 건물에는 약 90여 대 차량이 있었는데 그중 절반 이상인 50여 대가 꼭대기층에 주차돼 있었을 뿐 아니라 꼭대기층 차량 대부분이 무거운 SUV 차량들로 주차돼 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시와 뉴욕시 소방당국은 주차장 건물 잔해 수습 및 잔해 철거 작업에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